어릴 때부터 남동생만 예뻐하는 부모님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30대 여성 송 씨. 성인이 되고 독립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이젠 부모님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보는 게 전부라고 합니다. 덩달아 남동생과도 왕래가 많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좀 만나자면서 연락을 해온 올케. 대체 무슨 일로 보자고 한 걸까요? 자, 오늘 사연은요. 실제 사례를 저희가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조금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부모님은 물론이고 남동생과도 별 왕래 없이 지내는데 뜻밖에도 올케에게서 세연이 좀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자, 먼저 왜 이렇게 가족들끼리 듬성듬성 이렇게 좀 소원해졌는지 좀 봐야 되겠네요. 네, 30대 여성 송 씨는 일남 일녀 중 맞이고 3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장남이었기 때문인지 할머니가 아들을 원하셨고 다행히 남동생이 태어나면서 할머니는 소원 성취를 했는데요.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바로 차별인데요. 할머니의 손주 사랑이 어느 정도였냐면 대놓고 남동생에게만 용돈을 주는 건 기본이고 남동생이 원하는 건 모두 다 들어줬다고 합니다. 반면에 송 씨가 뭘 사달라거나 먹고 싶다고 하면 들어주지 않아서 송 씨는 남동생에게 몰래 시켜서 이거 사달라고 해, 이거 먹고 싶어 해 이야기하곤 했는데요. 더 상처가 됐던 건 할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마저도 아들, 딸을 차별했다고 합니다. 자, 뭐 아직도 이렇게 아들하는 집이 있어. 네. 요즘은 정말 딸을 더 예뻐하는 추세긴 한데 아직도 이제 왕왕 정말 끝까지 아들만 예뻐하시는. 그러니까 뭐 딸도 소중하고 아들도 소중하고 이러면 좋은데 아들만 소중하고 인 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할머니가 그러신 거는 그냥 연세 많으신 할머니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부모님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것도 엄마 아빠 둘 다. 그러니까 이 딸은 너무 속상했던 거죠. 어느 날은 딸이 밤에 무서워서 엄마 나 좀 데리러 오면 안 돼? 라고 얘기했더니 아유 너는 다 커가지고 뭘 무섭다 그러니 그냥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아들이 오늘 좀 늦게 도착할 거야 같아요. 그러면 막 불안해가지고 다시 전화 한번 해봐라.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나가서 기다리게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너는 누나니까 누나가 그렇게 뭐 질투하면 못 쓴다 뭐 이런 식으로 타박만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송 씨는 대학도 뭐 내돈내산 그러니까 과외도 하고 카페 알바도 하고 이러면서 졸업을 했는데 아들은 등록금도 내주고 심지어 어학연수까지 보내줬다고 합니다. 이초코님, 제 또래 엄마들도 아들 더 이뻐해요, 박 변호사님. 예. 자, 그래서 송 씨 입장에서는 얼른 집을 나가야 되겠다, 독립해야 되겠다 생각이 됐고요. 직장을 얻은 다음에 바로 독립을 했고 부모님 지원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부모님하고 한 1년에 한두 번 이제 왕래 같은 거 할까 말까 좀 거리를 두면서 지냈는데 남동생 결혼할 때 또 문제가 생깁니다. 턱하니 신혼집 하나 또 해줍니다. 아하. 이게 뭐 더 이상 서운할 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많이 또 서운했다고 해요. 그 후에 그 연락 없이 지냈다고 하는데 남동생 결혼할 때 결혼식장에서 올케 얼굴을 처음 봤다고 합니다. 아하. 자, 부모님 관심은 온통 남동생한테만 가 있고 송 씨는 그것을 지켜보기만 했다고 합니다. 이미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가족인데 단톡방은 또 뭐하러 뒀어 또? 네, 그런데 남동생 결혼 후 가족인데 가족이 아닌 존재가 하나 더 늘었다고 합니다. 바로 올케인데요. 남동생을 향한 집착이 이제 올케에게 엉뚱하게 번진 건지 남동생이 아침에 출근은 잘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밥은 잘 먹었는지 심지어 아침 저녁으로 밥상 사진을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라고까지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부모님은 꼭 한 소리씩 더 보탰습니다. 가령 아유 반찬이 좀 부실하다. 우리 은배는 생선구이보다 조림을 더 좋아한다. 아침이라고 대충 먹지 말고 제대로 챙겨 먹어라 등등. 거기다가 주말이나 휴일이 오면 꼭 집에 와라. 언제 오냐 연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켜보기만 하는 송 씨마저도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아들 은배가 문제였구만. 그렇습니다. 심지어 애가 태어나서는 그 간섭이 심해졌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바쁜데도 영상통화를 30분 이상씩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 찍어 보내라, 영상 찍어 보내라. 보면은 아이고 많이 컸네 하면서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올 거지 셋이 꼭 놀러 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주마다 불렀어요. 그러면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면회 가게 되면은 은근히 쳐다보면서 아이야 에어컨이 좀 낡았는데 냉장고 소리가 나네 막 그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했냐면은 야, 어느 집은 우리를 데리고 그러니까 부모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는데 니네는 뭐하니 쳐다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어버이날 용돈을 얼마 줬다는데 이러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아, 교수님. 근데 이제 듣기만 해도 이렇게 탁 숨이 막히고 고구마 한 10개쯤 먹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송 씨가 어느 날 있는데 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올케가 참 고생을 하기는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올케가 전화가 오더니 세연이 우리 좀 만나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둘이 안 친한 거예요. 이 올케랑 이제 세연이는 좀 멀리서 좀 서로 그냥 보기만 하는 사이였는데 만나자 그래서 뭔가 뭐 심각한 일이 있나? 라고 생각하고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면서 제발 부모님 좀 말려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부모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래도 딸이 얘기하는 게 며느리가 얘기하는 거보다 낫지 않냐. 그러니까 여자 대 여자로 날 좀 이해해달라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난 시댁이랑 손절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전혀 교류도 없었고 친하지도 않았던 올케가 언니 나 좀 살려줘. 그러니까 송 씨가 당연히 이거 뭐 본인이 뭐 친하거나 또 그렇게 또 할 의무라든지 권리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남편한테 얘기해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마 현명하게 답변한 거죠. 은배 얘기는 듣겠지 엄마가. 은배한테 얘기해라. 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미 남편한테 얘기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부모님한테 받은 것도 너무 많고요. 또 그리고 차마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지 마라. 단호하게 못하는 성격이다. 그래서 지금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화가 난다고 합니다. 난처하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며느리에게 효도 강요하는 부모님 대 이 손절하겠다는 올케 누구를 설득해야 되느냐. 자, 은배 팀장님. 저 손절하는 올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번지수가 아까 그 박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아들 선호 사상은 아들 말을 잘 듣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내는 아들, 즉 남편을 설득해서 그렇게 그 해결해야 되지 시누이 권한 없어요. 하나만 하니까 남편을 다시 한번 압박을 해서 그 시집에 가서 남편이 선언을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해결이 될 기미가 보입니다. 과연 보일까요, 교수님? 네. 근데 저도 이제 팀장님 의견에 약간 뭐 좀 더 연장선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 송 씨가 해결은 못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가 봤을 땐 도움도 좀 주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올케는 스트레스 정도인데 이 송 씨는 깊은 상처거든요. 차별을 당한 상처예요. 그래서 더 상처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도움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작은 도움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딸이니까 엄마, 아빠 올케한테 전화 좀 그만해. 그 집 지금 굉장히 부부간에 이 문제 때문에 힘들대. 그냥 요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쪽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며느리가 손절하겠다고 나오는 것도 아주 최악의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부모님 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며느리가 도리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내가 이렇게까지 뭐 차별을 한 것도 자식을 너무 귀찮게 하는 것도 굉장히 내가 행동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님. 저는 조금 다른데요. 다른 거 좋아. 받은 게 사실 없잖아요. 막 하세요 그냥. 누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며느리가? 아니요. 지금 우리 딸이 엄마 아빠한테 아이고 잘한다 진짜. 우리 은배 이혼시키려고 엄마가 작정해도 상관이 없어요. 받은 게 많은 사람이면 조금 그런 거 조심스럽고 제가 뭐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편안하게 하세요. 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 보고 싶나 하면서 소리 질러도 되지 않겠나. 은배 돌식 만들래?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딸이니까 뭐 그런 역할을 또 충분히 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그것도 방법인 것 같네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은 뭡니까? 네, 많은 분들은 끼어들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카페모카님, 지지고 볶게 놔두세요. 괜히 또 원망만 듣습니다라고 하셨고요. 김진현님도 손절하시고 관여하지 마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는 박변 올소 이런 게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구독?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여기 누르면 된다. 여기 빨리 좀 눌러라. 빨리 눌러야겠다.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